갓 지은 따끈한 밥 한 숟가락. 한국인의 주식 쌀이 건네는 행복의 맛입니다. 쌀은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 당장 우리의 그 에너지, 미래가 없어지는 쌀입니다. 미래에도 쌀은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나고 자라며 우리 삶을 함께 나누었던 쌀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 쌀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 미래 시대 앞으로의 방향을 찾아가 봅니다. 만물이 소생한다는 봄. 시끌벅적한 풍악을 울리며 등장한 사람들은 한 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길놀이패입니다. 이제 일터로 나가는 그 자체가 길놀이였고 한 해 농사를 동네에서 알려주는, 그렇게 풍장을 치면서 알려주는 어떤 풍장의 놀이였고요. 농자 천하지대본. 농업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큰 근본이라는 뜻으로 한 해 농사가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며 내거는 말입니다.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모내기가 시작된 것은 조선 중기 이후. 논에 물대는 것이 어려웠던 시절, 물을 절약할 수 있고 수확량을 높이는 방법으로 모내기가 허용됐는데요. 인구 증가와 쌀 생산량 증가가 이루어졌지만 농사를 지을 땅이 부족해 소작농과 부농으로 나뉘는 빈부격차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농업 생산이 농민들 개개인을 위한 생산으로도 중요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기본적인 생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 생산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걸 표방하는 말이었고요. 여름 태양을 한껏 받은 벼는 하루가 다르게 자랍니다. 땅은 매년 이곳에서 벼의 뿌리를 내리게 하고 나달이 연글도록 돕는데요. 과연 이 땅에선 언제부터 벼가 자란 것일까요? 충청북도 청주시. 지난 1998년 이곳에서는 아주 오래된 벽시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다량의 구석기 유물과 함께 발견된 이 벽시는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 결과 무려 15,000여 년 전 벽시로 밝혀졌는데요. 현재 발견된 벽시 중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그래, 세계에서 가장 아주 강력하고 아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수나변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있는 이 수나변은 야생벼가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선 인간이 따먹은 거예요. 이 같은 사실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영국 BBC에서도 청주 소로리 벽시를 다루었고 고고학 서적은 그동안의 기록을 바꿔 청주 소로리 벽시를 현존하는 최고의 벽시로 기록했습니다. 이 인간 역사에서 제일 먼저 재배하고 개발한 품종이 쌀인데 그 쌀의 기원이 바로 청주 소로리가 된다. 벼는 때때로 화폐의 기능을 했습니다. 최치원이 지은 숭복사 비문에 따르면 신라 제38대 원성왕릉을 만들 때 주변 사유지를 사들이면서 벼로 그 값을 치렀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지방의 특산물을 납부하던 공납을 대신해 대동법이 등장했는데요. 임진왜란 당시 곤량미가 부족했던 조정이 특산물 대신 쌀을 거둬들였으며 1608년 광해군 1년에 대동법을 시범 실시했습니다. 세금을 쌀로 걷는 대동법은 이후 100년이 지난 1700년대가 되어서야 전국에서 시행됐습니다. 이것은 조선 사회를 흔드는 커다란 기폭제가 되었는데요.
예전에 그 현물로 특산물을 수취할 때는 일반 농민들도 전부 다 그 납세 대상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대정법에서 땅에서 이제 생산되는 쌀을 수취하게 된 거는 이제 땅 주인들, 지주들한테 수취하게 된 거죠. 추수의 계절. 잘 연근 벼를 잘라 탈곡을 하고 나면 한 해 벼농사는 끝을 맺습니다. 쌀의 생산량이 크게 늘어난 것은 일제강점기. 그러나 늘어난 쌀을 차지한 것은 일본인이었습니다. 특히 일본인의 1인당 쌀 소비량과 이 한반도에 살던 한국인들의 1인당 쌀 소비량을 비교하면 양쪽 다 인구가 크게 늘어납니다. 1910년대 초반에, 일제강점기 초반에 일본인과 한국인의 1인당 평균 연간 쌀 소비량이 한 10대 8 정도, 10대 7에서 10대 8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1930년대 중반이 되면 10대 5 정도까지 내려갑니다. 광복 이후에도 살림살이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쌀 생산량은 줄어들었고 국민들은 점점 궁핍해져 갔습니다. 사실 1950년대에는 쌀이 여전히 모자랐습니다만 역설적으로 쌀을 계속 수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수출할 품목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이 농업국이었고 공산품을 수출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승만 정부 시기에 계속해서 일본으로 쌀 수출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쌀 소비를 줄이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무미일을 정해 쌀 음식을 팔지 않고 학생이 도시락을 검사하던 혼분식 장려 정책은 1980년대까지 지속됐습니다. 1980년대 후반 드디어 풍족히 쌀을 먹을 수 있었지만 그 영화는 짧았는데요. 사회는 빠르게 변했고 삼시세끼 밥이 전부였던 식사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60년대는 1인당 먹는 연간 소비량이 130kg 정도까지 60년대까지는 먹었어요. 1인당 먹는 양이. 그러나 지금은 60kg 정도로 반 이상이 줄었어요. 자, 이렇게 줄어듦에 따라서 식량의 일단 관심사, 패턴이 변한 것이죠. 그러니까 식량은 과거에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쌀을 먹었는데 지금은 아침은 거의 다 뭐 편의식품으로 바뀌고 점심, 저녁도 이제 그 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밀가루 또는 가공식품으로 변하다 보니까 쌀의 기능은 이제 달라졌죠. 그 빈자리를 메운 것들은 사실 고기와 우유 또는 과일 같은 종류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국민소득이 높아져야 먹을 수가 있는 것들인데 80년대 이후에 중산층이 성장하고 고기를 점점 많이 먹게 되고 또 우유도 많이 마시게 되고 하면서 거기에서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하기 때문에 쌀에 대한 그 갈망이 많이 줄어든 것이죠. 생산량을 늘리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쌀 연구는 이제 소비량을 늘리기 위해 기능성 쌀을 연구합니다. 평균 수명이 이제 80을 넘어서는 이런 시대에는 이런 에너지 원천으로서만이 아니라 우리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이런 기능성 쌀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최근엔 특정 질환이나 건강에 대해 맞춤형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중점 준 건 아무래도 그 노화를 지연시키는 소위 전문 용어로 항산화 물질이 많은 이런 품종들, 전문 용어로 할 때는 엔티옥시단트 기능을 가진 쌀, 또 당뇨를 억제하는 쌀, 이런 것들을 특정 성분을 타켓으로 해서 육종적으로 이들을 높이는 연구를 했던 것이죠. 이곳에서는 항산화, 항암 등 심혈관 질병과 노화를 방지하는 슈퍼자미, 비만과 당뇨 억제에 탁월한 슈퍼홍미를 개발했습니다. 이제 쌀은 단순히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능을 더한 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 수준이 이렇게 높아진 것도 쌀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미래에도
쌀은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한 품종이 많은 면적을 차지했지만 미래 사이에는 특정한 용도의 쌀이 특정 지역에서 맞춤형으로 생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릉 사천면. 알알이 굵게 연근 채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 이 벼는 조금 특별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벼가 모이는 곳은 강릉의 한 맥주 양조장. 72도의 온도에서 쌀을 삶아내는 당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우리하고 쌀이 이제 층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 공간 사이로 이제 맥즙을 여과를 시키면서 깨끗한 맥즙을 뽑아내는 작업을 할 거고요. 쌀을 주재료로 사용해 맥주를 개발한 이 양조장에서는 각종 부재료 역시 지역의 자생식물을 활용해 기존 맥주와는 차별화된 맛을 냅니다. 일반 맥주하고 좀 다른 점은 아무래도 쌀이 들어갔기 때문에 질감이 많이 다릅니다. 어떤 마셨을 때 이렇게 부드러운 목넘김이 조금 다르고요. 어떤 끝맛에서는 일단 쌀의 풍미도 조금 더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독특한 풍미와 부드러운 목넘김으로 사랑받는 쌀맥주는 조금씩 입소문을 더하며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처럼 쌀은 이제 밥상을 떠나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뭐 경제적으로 보면 이제 국가에서 조세 수치를 할 때 쌀을 중심으로 조세 수치를 했거든요. 문화적인 의미 그리고 그것이 상징하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거든요. 우리 마음 속에서 상징적인 의미로는 여전히 쌀은 한국인의 주식이 맞을 겁니다. 쌀은 저에게는 생명이고 미래다는 거죠. 더 응집될수록 필요한 분야에서의 그 중요성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삶의 원천이었으며 사회의 기준이 되었던 쌀. 앞으로 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이제 새롭게 변신을 거듭하는 쌀의 행보를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